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조어입니다. 인성과 감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육이 흘러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성과 감성을 강조한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을 고민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한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인성과 감성 이야기를 좀 앞에서 쭉 다뤄봤는데 들어보니까 인성이 좀 좋은 아이가 감성도 좀 따뜻한 것 같고 감성이 좀 좋은 아이가 인성도 좋은 것 같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학생부에서 학생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걷는 모습만 봐도 다르죠. 얘가 사고칠삭이다 하고도 느껴질 정도로 진짜 학생부장 맞으시네요. 이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게 너무 또 다른데 이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을 맞아요, 경우에는 맞아요. 이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인성과 감성에 포커스를 맞춘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이렇게 또 예술이나 체육 특히 요즘 또 이제 또 1년에 또 불미스러운 사고도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솔직하셔야 돼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성과 감성에 가장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교과는 저는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선생님. 네. 이게 예전에는요, 교과 자체도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종목 중심의 활동이었었어요. 농구, 축구, 배구, 이렇게 종목을 가르치는 거였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서부터는 활동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교과서에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그래요? 네. 재미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전 활동을 통한 도전 의식을 좀 높인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또 경쟁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경쟁의 가치를 좀 배운다거나, 깊다. 그 다음에 또 올바른 표현이나, 그 다음에 세상에 결국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안전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게 이 체육 교과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인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감성도 한번 건드려 보게 되면요. 네. 혹시 국어 교과나 다른 수학이나 영어에서 혹시 모듬 활동하다가 아이들이 같이 뭔가 문제를 풀었다고 혹시 환호하고 막 화이팅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쓰지는 않죠. 찌는 않죠. 예. 그냥 환호하고 막 화이팅하고 그러진 않죠.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체육 시간에는 많이 봅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또 스포츠라는 게 보면서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느끼고 분석하는 이런 감성 교육이 저는 체육에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체육 그냥 예술만 얘기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체육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이 예술의 어떤 교육적 가치라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간 사과를 딱 보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는요. 맛있다. 또 잘 익었다. 잘 익었다. 근데 사과. 돌아가신 잡스 형님이 생각난다.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이 빨간 사과만 드셨었는데 이게 인간만이 느끼는 그런 세상을 달리 보는 안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딱 봤을 때 먹고 싶다, 맛있겠다는 정말 동물적인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정은 선생님 유머 감각이 있어가지고 인간만이 좀 되게 달리 재밌을 것 생각하지 같아요.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전에 수업 같은 경우는 교사 중심이어서 아이들이 선생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학생 중심이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거기에서 표정을 읽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마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나 감성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 활동이 학교 현장에 얼마만큼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직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의 화합이 협동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협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동료들끼리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사실 어렵죠? 이런 부분이 다 하차기가. 우선은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력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사실 수업만 하면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원래 수업 틈틈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업무 틈틈이 수업합니다. 네. 그 정도로 업무가 과중이 될 정도로 너무 바쁜 와중에서 선생님과끼리 볼 시간이 없어요. 좀 그게 좀 어느 정도 제도적인 마련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요즘 그 시간이 너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과 후에 아이들은 바로 어디 가야 돼요. 바로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요즘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수업 준비는 임용고시 준비하는 것처럼 하자. 어이구. 했습니다. 어휴, 그래서 너무 전투적인 거 아닌가요, 선생님? 금방 지치셔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조직에 있는 한 정말 수업 준비를 한번 잘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바쁩니다. 특히 체육교사들이요. 하는 역할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애들 혼돈해야 되죠. 그 행사했을 때 주차 관리도 해야 되죠. 맞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저 또한 어떤 좋은 체육 수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런 체육교과 연구회를 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오늘 이 주제가 또 예술도 있는데 저도 이 체육교육의 한계를 좀 고민하다가 예술도 굉장히 고민이 돼서 다시 저도 대학교를 다시 예술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도 하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든든하네요. 예, 대단하시네요. 와. 저 학교를 전학 보내고 싶어요. 멋지다. 야, 우리 김정희 선생님 이 체육을 넘어서서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교육하면 지덕체를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체육교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시죠? 네, 체덕지다. 네, 체덕지. 네, 먼저 체력이고 그다음에 인성이고 그다음에 지식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치 않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예전에는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 근데 지식이 깊은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믿었었죠. 그로 인해서 예체능 교육이 많이 좀 비활성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즉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독립된 체육 교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즐거운 생활이나 바른 생활, 이런 걸로 그냥 통합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이게 선생님의 어떤 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전문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의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날씨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노력을 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인성과 감성이잖아요. 체육 선생님이 인성과 감성을 키우는 방법이 혹시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혹시 농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농구. 제가 좀 좋아하긴 교수님. 네네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농구의 황금기에 살았던 분이지 않으실까?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혹시 농구와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네네. 맞아. 네. 따다단 네, 맞아요. 그거. 그 당시에는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농구와 관련된 그 책받침, 맞아요. 농구와 맞아요. 관련된 그림, 그건 알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아이돌 현재 요즘의 아이돌보다도 어떤 운동 선수에 대한 어떤 열망이 굉장히 있었었죠. 바로 그 시절입니다. 마이클 조던 마이클 되게 조던. 좋아하고 그렇죠. 네. 슬램덩크 그렇죠. 완전 네, 서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농구를 하나를 중심으로 드라마라든가 노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 선수라든가 그러네. 그 당시에 CF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러네. 제가 학교 현장에서 농구를 가르칠 때 드리블, 패스, 슛 게임만 가르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농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농구로 가르쳐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을 했었죠. 농구를 가르치면 농구로 가르쳐보자. 그렇죠. 멋지다. 그러다 보니까 농구와 관련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들을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소금, 후추가 제 주 재료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시,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한테는 수업 재료가 되는 거고, 요즘 아이들이 또 랩도 굉장히 좋아해요. 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랩이라는 것도 농구를 통해서 농구와 랩을 좀 접목한 것을 가르쳐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멋진 체육 멋지다. 선생님이시다. 아니 그 랩 한번 해보시죠. 그럼. 예, 좋습니다. 저는 절대 랩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 아이들을 해보죠, 위해서 한번. 네. 실제 랩 가사도 한번 적어보고 그런 걸 수업을 좀 진행해봤었는데요. 저도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자 저도 한번
농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제목은 두근두근 나의 농구 심장이라는 두근두근 나의 농구 심장. 나의 농구 심장. 네, 네. 자. 이거 아이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굴러가는 농구공은 나의 심장, 두근두근 농구장은 모대 경기장, 우와. 어두컴컴 교실 속의 깊은 잠, 던져지는 농구공 우리의 긴장, 매일매일 반복해서 너에게로 던져, 이제는 너에게만 던져, 꿈속마저 매일 가는 농구장의 농구공을 가지고서 어디 가나 변함없이 만져, 골대를 향해 내가 던진 공, 결국 나의 목표로 가는 성공, 100번 실패를 향한 허공, 하지만 누구나가 인정하는 나의 전공. 와! 대단합니다. 이야, 대박! 예. 별짓을 오늘 가사의 라임이 글쎄 제대로 말이에요. 맞았어요. 우리 인성, 감성 교육이 랩까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정 선생님 말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죠. 직접 수업을 보면 더 이렇게 실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김정 선생님 수업을 영상에 선생님 수업이요? 담아봤습니다. 예, 한번 너무 보시면서 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농구하고 인성, 감성 교육을 연결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한 체육 수업이 있다는 경기 괄매중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체육 수업은 안 하고 다들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A 선수와 B 선수가 교체를 한다고 해서 선수 교체 시작. 저게 이제 사인을 배우는 거죠. 농구 심판법을 좀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본격적인 농구 수업에 앞서 규칙을 먼저 익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두근두근 협동농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가치가 같이 있는, 그래서 둘이가 하는 게 그다음에 여럿이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농구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부딪힌 사람들은 그걸 살짝 피해서. 농구는 골대에 골을 많이 넣어 이기는 스포츠 경기지만 이 수업은 점수를 내는 경쟁이 아닌 운동 기능을 삶과 연계시켜 인성 요소와 역량을 함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좋아요. 한 사람씩. 일곱, 한 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 패스는 상대를 생각하는 배려심을 위해, 슛은 목표를 가지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포지션은 역할과 책임감을 배우기 위해 주 3회 총 18차시에 나눠 인성함양 농구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춤을 추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경쟁할 때는 인내심이 조금 필요해서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게 발생하는데 경쟁 말고 이것을 배우다 보니까 인내심이 더 강해지고 협동심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싸울 일이 적어지고 게임을 할 때 짜증났던 것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체육 수업이 약간 좀 기능 중심의 어떤 수업이었다고 한다면은 기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면의 인성 요소를 좀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며칠 뒤 이번에는 체조실에서 모인 선생님과 학생들. 수업에 앞서서 몸을 풀고 있는데 몸풀기 동작이 조금 특별해 보이죠? 오케이. 우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건 춤추라 창작 댄스 수업인데요. 우와. 여러 가지 리드업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의력, 협동, 공감, 감수성을 배울 창작춤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창작 과제를 통해서 오늘 총 주제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제를 선정할 텐데 선생님이 몇 가지 제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게 되면 주제는 모기. 제비뽑기를 통해 모기를 표현하기로 한 학생들. 모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자꾸 흔들고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기 이미지들로 직접 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기 잡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움직임으로 표현해서 리듬에 맞춰서 창작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거 결과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창작 댄스를 만드는 걸 배우거든요. 이제 창작하면서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약간 의견 같은 것도 나누면서 친구들에 대해 서로 다 잘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이 낯설었던 친구들도 창작 댄스를 통해 말과 표정, 몸짓으로 나 자신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이들이 그걸 아는 것을 좀 몸으로 좀 실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창작 댄스 수업을 했었는데요. 저게 지금 모기죠, 주제가? 주제 모기에 비해서 정말 좀 너무 멋있는데요? 전에는 저 감정을 잘 표현을 못했었는데 춤을 하고 나서 자신감도 생기고 활기 차지는 것 같아요. 재밌고 뭔가 여기서만큼은 제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올바른 자기 표현과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체육 인성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성장하는 교육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멋지다. 와, 저는 대박. 저 영상 보면서 마지막에 여학생이 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순간에는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체육 수업이 이렇게 감동을 줄 거라고는 이제까지 제가 가졌던 그 체육 수업의 모든 생각을 다 깨버리는 그런 첫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지금 중1 딸이 체육 수업을 되게 싫어해. 학교 체육 수업을. 엄마 운동장만 또 5바퀴 뛰고 왔어. 이게 선생님들이 너무 지치시니까 저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 힘드니까 그냥 운동장 5바퀴 돌아. 그리고 각자 알아서 체육 활동을 하게 그냥 맡겨두시는, 선생님을 좀 쉬는 약간 이런 스케줄로 돌아가나 했었는데 정말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말 임용고시 준비하듯 하자 이 말씀이 정말 애들의 온몸의 세포를 깨워주는 활동으로 이어지니까 되게 부럽네요. 선생님 리스펙트야. 네, 네. 근데 선생님 이런 수업을 어떻게 해요? 계기가 뭐며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이들은 그냥 볼 차고 농구하고 그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저는 여태까지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 자유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저도 그 학창시절 때 자유시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자유시간을 줘보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자유시간은 내 수업 시간은 자유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에는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런 그 고집으로 지금 끝까지. 교직 경력 15년이시래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이걸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 열정이세요. 이렇게 또 발표했으니까 저는 또 이제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아 자유시간은 절대 없다. 아니 어떤 철학 같은 게 그런 데서 나오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어떤 체력을 좀 강조하고 스포츠를 잘하는 것을 목표로 좀 제가 수업을 진행했었다가 제가 처음 읽었던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세계 최초 체육 교과서를 읽고 나서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수업 철학이 바뀌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죄송해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들을 위한 10가지 가르침이라고 해서요. 그 책 이름도 단동십훈임이라고 합니다. 단동십훈. 처음 들어보죠, 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예. 그게 오늘날까지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정교육에 잘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안 된다 싶으면 못 움직입니다. 네. 한자로 돼 있는데요.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곤지곤지, 곤지곤지. 네, 잼잼. 잼잼. 다행이네요. 이런 게 바로 단동십훈의 10가지 중에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 여기 되게 기쁜 뜻이 뭐냐면 도리도리가 돌이잖아요. 돌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도 이쪽 면만 보지 말고 저쪽 면도 봐라.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봐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목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목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죠. 더 곤지곤지도 하늘곤 땅지거든요. 맞아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조화가 있는 거고 지암자암인데 원래 잼잼으로 변했죠. 가질지 어두울 암. 그래서 가질 줄도 알았으면 놀 줄도 알아라. 이런 철학인데 제 수업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농구를 통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수업 제목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가치가 같이 있다라고 해서 협동 농구를 한번 해보자. 지구력이
뛰어난 사람이 항상 성공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탁구를 지구 탁구를 하자. 배드민턴도 배드가 뭐냐? 나쁜 거 아니냐? 우리 한번 잘 좋게 줘보자. 상대방 입장에서 배드민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거죠. 또 수업 제목에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의 수업을 재구성을 한 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안내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좋은 말씀이신데, 그 선생님 하시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인성교육이 갖는 교육적 효과들이 좀 일반적인 스포츠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인성교육하고 연결될지 좀 구체적으로 김정석 선생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실 연결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물론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나오는 것도 역량을 강화하라, 인성을 강화하라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이걸 연결시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고, 그거는 교사의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체육교과에서 수업에서 크게 이제 거기서 하나씩 뭔가를 뽑아 보았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슛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보자. 다양한 슛을 경험하는데 왜 슛을 배우느냐? 바로 우리가 목표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목표 의식을 배워보기 위해서 슛을 보는 것이고, 패스를 왜 하느냐? 상대방 입장에서 잘 받기 편하게 보내는 거다. 그래서 배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를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시브 할 때 보통 배구할 때 뭐라고 외치는데 혹시 아세요? 리시브를 할 때 배구할 때 뭐라고 외쳐요? 마이라고 외칩니다. 마이. 무슨 뜻이냐면 마이. 내가 책임질게. 예, 제가 받겠다. 너희들 잠깐만 나와줘. 내가 책임질게. 이게 바로 이 책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네트형 경쟁에서는 그 유도 그 라인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우리가 선 조금만 밟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테니스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들이 있다. 보이는 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넘을 수 있는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너와 나 사이에도 선이 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게 착할 선이라네. 그래서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체육 수업이 아니라 그러네요. 철학 수업이에요, 철학 수업. 철학을 통한 또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 소름이다. 이게 사실 교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옆에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인성, 감성 교육을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 맞아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이런 인성교육, 우리 아이들의 행복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지원책이 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김정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좀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뭘 원하세요? 다 말하시죠. 뭐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은 제일 첫 번째가 그 교사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교사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나도요, 그 상처를 이겨내는 교사들은 몇 안 돼요. 그리고 이 상처가 골마 터집니다. 골마 터져서 학생들한테 받기도 하고요. 학부모들한테도 받기도 하고, 혹은 또 동료 교사들한테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어떤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없을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마 좀 마련이 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 중심의 수업이 좀 되는 것이 위대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딱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아이들의 그 과정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숙된 거나 성장도를 또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로 수업이 좀 재구성되고 평가 방법도 개선이 되고, 그런 것이 또 입시제도에 또 변화가 된다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 학교가 그 학교 다니는 그 자체가 다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하려면 또 선생님이 또 정말 엄청 또 시간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임용고시 준비한 것처럼. 세상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부모님과 그다음에 교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변하면 학생이 변할 것이고요. 학생이 변하면 학교가 변할 것이고, 학교가 변하면 아마 그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좀 힘 좀 내시고 인성과 감성을 강조한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을 고민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한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저는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공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인성이나 감성이나 어떤 예술 교육 이런 것들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공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도덕적 행동이나 창의성은 때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통해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교육을 본다면 보다 가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